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비아디가 미친 듯이 잘 팔린다. 이거 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전기차 주식들에게 호재인 이유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리고 무역 관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면 차이나 전기차가 0.07%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큰 흐름은 없었고 어제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하는 것 같은데 그냥 쭉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서서히 지금 보면은 상승 추세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60일선을 또 돌파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한번 또 추가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차트 흐름 그냥 보지 않고요.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그냥 장기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뭐 단기로 보면은 실패한 ETF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장기로 뭐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평 단가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장기로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또 오르겠죠. 저는 중국이랑 테슬라가 이 전기차 시장은 다 잡는다고 보고 있고요. 일례로 폭스바겐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폭스바겐이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디일까요?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이겠죠. 도요타나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많이 뭐 무너지진 않더라도 점유율을 많이 이제 중국 전기차랑 테슬라에게 많이 뺏기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바겐 회장이 유럽의 병든 자동차 산업을 살리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배출가스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로 유럽의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EU 정치권에게 목표 이행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걸 안 한다. 이거 충분히 목표 이행을 자동차 회사들이 해야 되는데 하질 않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0년간 이어온 고용보장. 이게 유럽의 이런 경제를 발목 잡고 있잖아요. 고용을 보장해주겠다. 워라밸을 해주겠다. 이렇게 물론 좋은 말이에요. 워라밸 보장하고 고용도 보장하면 역시나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 열심히 뭐 일해 버린다는데 뭐 2교대 아니면은 뭐 주 6일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해서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버린다는데 이렇게 해버린다는데 과연 이거를 유럽에서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EU의 전력망 충전 인프라, 원자재 그리고 투자 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런 인프라나 전력망이나 원자재나 이런 게 지금 유럽은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러를 손절하고 나면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폭스바겐에 터진 거 아니에요. 원자재나 에너지난이 터진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러의 가스를 손절을 해버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에너지 값이 올라서 중국이랑 경쟁이 안 돼 버렸다. 그래서 중국이랑 지금 첨단 산업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유럽 입장에서 우위를 가진 산업들이 몇 개 없다. 그래서 참 그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국은 망한다. 대체 언제 망할까요? 우리 유튜브 보면은 약간 예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 유튜버 아니면 지식 유튜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약간 좀 그런 내용은 예능 같아요. 중국이 망한다고 수십 년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망하지 않고 제가 분석한 바로는 망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잘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버블과 똑 닮은 중국, 잃어버린 10년, 피하려면 한국을 따라해라. 이런 황당한 소리를 왜 했을까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지수는 5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긴 디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장기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국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위기를 맞아 경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IT 김대중 정부에서 IT를 투자해서 개발해서 경제 체제를 개선해서 다시 새로운 동력으로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블룸버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IMF 통화 기금을 받아라. 그래서 금융 이런 지원을 받고 부동산 부실을 해결한 다음에 이런 뭐라고 해야죠? 간섭을 받아라.
외국의 간섭을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중국은 그런 쪽으로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거나 부동산 버블을 그렇게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시간이 길게 걸리겠지만 그래도 다른 이런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걸 버블을 소화해내면서 부실한 채권들을 다 이제는 소각시키겠죠. 소각시키면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힘들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해야 결국에 더 건전하게 부동산이든 아니면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으니까 이 지금 선택을 하면서 좀 길게 가고 있다. 그런데 뭐 서방이나 아니면 다른 뭐 IMF 이런 입장에서는 좀 못마땅한 거죠. 우리의 이런 간섭을 받고 우리의 돈을 받아야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 한국처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있으니까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옆에서 뭐 중국 부동산이 망한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부동산이 지금 망하는 게 진짜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이제 이런 부동산 부채를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이 문제죠. 한국이 지금 PF 대출이나 지금 이런 거 뭐 둔천주공 뭐 이런 사태도 있었고 결국은 망하게 안 하려고 계속 돈을 투여하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을 이미 지금 버블이 터지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일본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정상화 시키면서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중국이 팍팍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문제다. 한국이 대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부채도 어마어마하고요. 영끌족들의 지금 이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금리 1%만 올리면 막 죽겠다 이렇게 하는 지금 상황에서 전세 대출 문제, 전세 사기 문제, 그다음에 PF 문제, 그다음에 갈수록 이제 저출산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 비싼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세대가 없다. 이제 10년, 20년 지나 보면은 이 문제가 하나 둘 터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간접 지출이나 아니면 세금의 증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돈 모을 수 있을 때 절약하시고 모으셔서 뭐 미국 지수 추종이나 아니면은 다른 ETF들 뭐 중국 뭐 차이나 전기차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인도 ETF일 수도 있겠고 해외 주식에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금 ETF 뭐 이런 거에 투자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원화 자산 말고요. 해외 ETF에 적극적으로 그 ETF를 모아 가셔라. 근데 지금 모아 가셔야 된다. 지금 하셔야 된다. 왜냐? 앞으로 지금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 여러 가지 뭐 전기세, 수도세, 세금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실질 소득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이 모으시고 많이 투자하시고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어려워질 시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는 부자 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거지되지 않고 살아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이런 미래가 밝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뭐 인구 조정이 아니라 구조 조정을 하면서 지금 30% 지금 인력을 줄인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미래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밝지 않고 지금 뭐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잖아요. 하웨이의 지금 핸드폰 보면서 계속 이 가전이나 전자가 지금 계속 한국을 따라오고 있다. 앞으로 이제는 한국을 앞설 수도 있다. 가전이 지금 이미 뭐 남미나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는 중국의 이런 TV나 스마트폰이 훨씬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을 따라잡을 일도 머지 않았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점점 따라잡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빨리빨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자산은 되도록이면 많이 소유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101명 중에 92명이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0.25%. 그런데 금리 인하를 여러분들 하면은 좋은 게 미국보다는 이제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제 미국 자산들이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해외로 이제는 나가게 되면서 뭐 중국에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뭐 멕시코, 뭐 베트남 뭐 이렇게 이런 데에 투자될 수가 있다. 요즘 뭐 이머징 국가 중국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중국도 충분히 다시 커질 수 있는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런 걸 얘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런 금리 인하를 왜 하냐? 원래는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 경제를 안 좋게 하려고 금리 인상을 했는데 물론 중국 경제가 그만큼 힘들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하는데 잘 버텼습니다. 근데 왜 더 하지 왜 금리 인하를 하냐? 이제는 미국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고 뭐 고용 둔화가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이나 미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잘 될 거 감안하고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는 앞으로 좀 더 잘 될 이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도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이 제가 안 망한다는 이유가 500대 기업 있잖아요. 중국의 500대 기업에 한 해에 R&D 비용 있죠. 이 연구개발 비용만 340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니까 하웨이 핸드폰이 나오고 반도체가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민간 기업 중에는 징둥이 10위 최고고 그 다음에 하웨이, 알리바바 등이 포함됐다. 그래서 미국 대비 영업이익 증가세는 낮다. 하지만 기술 개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국은 지금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기술 개발에서 더 월등한 기술을 가지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무섭다. 그래서 지금 5대 기업 2조 원대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많이 2조 원이나 벌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10대 기업은 모두 국영기업으로 에너지 등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민간 기업 중에는 징동닷컴, 알리바바, 하웨이 등이 상위에 올랐는데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2조 원 아까 벌었다고 하죠.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 장벽도 473억 8,100만 위안, 그러니까 8조 9천억 원. 이렇게 22년째 상승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진입 장벽도 22년째 상승을 하는데 왜 중국이 22년째 왜 망한다고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영업이익이 오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순이익 측면에서도 500대 기업이 총 7조 2천억 위안, 그러니까 1354조 원을 거둬 전년 대비 23.9% 증가를 했다. 그리고 손실을 기록한 기업도 39개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43개 대비 43개보다 감소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잘 나가는데 왜 또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제대로 그분들은 분석을 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 조회수도 잘 나오고 뭐 구독자도 막 30만 40만이에요. 그래서 존 버나드도 한 진짜 10만 원 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돼야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깨달을 텐데 좀 걱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안으로만 따져도 지금 27조 원에서 지금 19조 원으로 현저히 줄었다. 뭐 손실 규모도 이렇게 줄어들기까지 하니까 과연 이게 망할까?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500대 기업이 이제 R&D 비용에 이런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R&D 비용이 지금 340조 원을 지난해 14.9% 늘었다. 지난해보다 14.9% 죄송합니다. 340조 원이 이렇게 늘어났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중에 고급 장비 제조 및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의 R&D 강도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뭐 자율주행이나 AI나 전기차나 이런 데에 많은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들 기업이 보유한 유효 특허와 발행 특허는 1년 새 각각 7.7%, 19.7% 늘었다. 이렇게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경쟁력으로 삼으려고 지금 투자의 중점을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은 지금 아이폰을 $500에 팔아서 이거를 월가 주머니로 거의 다 들어가는데 중국은 $20 벌어서 $15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해서 기술 분야를 건설을 했다. 그래서 지금 $2,800에 이 하웨이 XT 폰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하니까 빠르게 지금 중국이 지금 애플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도 지금 빠르게 테슬라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R&D 비용을 투자하니까 이런 3단 접어지는 폴더블 폰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2.0 기술에 지금 플랫폼에 또 나왔다. 제로백이 4.8초밖에 걸리지 않는 비아디 이런 하이브리드 플랫폼이 또 나왔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기술 개발을 계속하는 이런 나라가 과연 망할 수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잘 나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또 그 중국의 디플레를 얘기하시면서 뭐 그분 그 기자님이죠. 박 기자님인가? 그 기자님도 중국의 디플레를 얘기하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중국 전기차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긴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도 매기고 유럽도 매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미도 다 매기니까 이걸 맞으면은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디플레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기자님이 해석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빠르게
자료를 찾느라 워낙 바쁘시니까 그냥 겉만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 면을 들어가보면 여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개발도상국들 특히나 뭐 미국, 캐나다는 진짜 진심으로 중국을 차단하는데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 유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히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보고 관세를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다. 협상.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뭐냐면 협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 좀 투자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약간 협상용으로 쓰는 거지. 중국의 전기차나 중국의 이런 산업들을 수출 못하게 막으려고 절대 하지 않는다. 중국의 투자를 이끌어서 특히나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여기에 공장을 지어줘라. 제발 좀 지어줘라. 유럽도 스페인 총리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관세를 매기면 안 되겠다. 제발 좀 스페인에 공장을 지어줘라 해서 공장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얻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관세를 매긴다는 게 진심이 아니다. 미국이랑 캐나다 빼고는 진심이 아닌데 그걸 진심으로 그 기자님은 받아들여서 중국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려워질 거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색이 아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아시잖아요. 또 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중국에 관세를 매겨서 중국 수출품을 만약에 수입을 안 한다 하면은 요소수 수입 안 되면 우리나라 망하죠? 망하는 게 아니라 막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제품을 과연 수입을 안 하고 중국과 무역 거래를 안 하고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중국이 지금 세계의 공장이 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중국의 이런 공산품이나 뭐 알리 테무에서 파는 것도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알리 테무나 이런 공산품을 우리가 수입을 안 하면은 이 값싼 가격에 누가 어디에서 수입을 하겠어요? 그러면 인플레가 폭증하겠죠? 그럼 그 나라 경제는 더 힘들어지겠죠? 맞죠? 제 말이 맞잖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중국 제품들, 이 값싼 다이소에서 파는 중국 제품들 안 사면은 물가 당연히 폭증하겠죠? 뭐 우리가 만약에 뭐 산다고 하면은 뭐 라이터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거의 못 하잖아요. 라이터가 갑자기 5,000원 그래요. 일회용 라이터가 갑자기 5,000원 이렇게 뛰어버리면은 과연 물가는 얼마나 뛸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관세가 과연 진심으로 매기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관세의 진정한 이유를 이런 걸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 유명한 유튜버들 아니면은 더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경제학자들 이런 거를 얘기를 잘 안 해준다. 저 같은 학고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일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미국도 실수를 하고요. 미국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수를 하고 미국도 인간처럼 실수를 하고 트럼프도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지금 위기다. 미국이 이대로 쭉 끌고 가면은 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선 후보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뭘 안다고 미국이 최고고 미국이 계속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V 관세 지금 전기차 관세로 유럽을 방문한 중국 상무부 장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간 유럽을 방문해 9월 19일 돔 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장과 중국산 EV에 대한 EU 반보조금 조사의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도 시간을 두고 아마 협상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마도 협상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 뭐 협상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뭐 줄일 수도 있고 뭐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내에 지금 승용차 판매량이 나왔거든요. 영국 내에 지금 승용차 판매량이 나왔는데 1월부터 8월까지 리더는 다음과 같다. 폭스바겐이 여전히 잘 팔리고 현대기아도 잘 팔리네요. 역시나 잘하고 있다. 이거 내연기관이 포함된 겁니다. 스탈란티스, 그 다음에 느노, 그다음에 BMW,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가 MG 브랜드가 4.3%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가 3.5, 그 다음에 테슬라가 2.3이다. 지리랑 상하이 자동차가 그래도 영국에 잘 팔리고 있다. MG 브랜드고요. 지리가 아마 링크에코가 여기에 잘 팔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MG가 지금 매년 꾸준히 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8월에 중국에서 판매된 세단 중에 상위 20대가 지금 쭉 보면은 비아디가 1, 2, 3위, 1, 2, 3, 4, 4위까지 4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은 폭스바겐, 그다음에 홍광미니, 그다음에 쭉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는 여기 있습니다. 12위에 있다. 그래서 대부분 비아디가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내연기관 세단의 판매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다. 이렇게 잘 팔린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아디의 전기차나 아니면은 이 하이브리드 세단이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8월에 지금 중국의 전기차, 순수 전기차 누적 판매량을 봤거든요. 역시 지금 35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를 했다. 그래서 상위 20개 브랜드 중 비아디의 누적 판매량이 93만 4,900대. 야, 이렇게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어났죠. 테슬라는 지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0.6%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울링은 7.4% 늘어났고 아이오는 20.8% 마이너스 됐네요. 그다음에 니오가 잘 나가네. 35.8% 늘어났고 지코도 81%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자동차들 샤오미가 뭐 안 나왔죠. 샤오미는 작년에 팔지 않았으니까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순수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샤오퐁도 13% 늘어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8월 현재 지금 이제 내연기관 합친 자동차 누적 판매량을 봤는데 1346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많이 증가 못했죠. 근데 지금 전기차는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아디를 보면은 196만 대로 196만 8천 대로 27%나 늘어났다. 그런데 여기 폭스바겐은 8.6%가 줄어들었다. 토요타도 지금 13.0%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창안자동차도 21%가 줄어들었다. 다 내연기관이 많은 자동차죠. 내연기관이 많잖아요. 이 파란색이 내연기관이거든요. 내연기관이 많은 자동차들이 지금 혼다도 22.8% 줄어들었고요. BMW 11%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벤츠도 6% 줄어들었다. 아우디도 5.4%, 닛산도 6.6%. 거의 지금 내연기관 차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리오토는 36.9% 늘어났다. 지금 하이브리드나 ER-EV 만드는 니오토가 ER-EV 만들죠. 그리고 아이토 보세요. 아이토도 726% 늘어났다. 지금 전기차 파는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아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 위협이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8월 현재 8월달입니다. 8월달 지금 전기차 모델 도매 순위를 봤는데 역시나 모델 Y가 1등이네. 부동의 1등이다. 모델 Y가 역시나 잘 팔리고 있었고 35만 대. 그 다음에 시굴이 26만 대로 2위다. 그런데 모델 Y는 중요한 건 16%가 마이너스 됐다. 작년보다 안 팔린다. 그런데 시굴은 163% 늘어났다. 그리고 모델 3가 16.9% 늘어났다. 모델 3는 잘 팔리네요. 비아디가 이렇게 또 유한 플러스나 돌핀은 약간 구 모델이라서 또 줄어들었고요. 친 플러스는 이거 하이브리드라 또 잘 팔리고 있고, 아이오는 지금 31.9% 줄어들었다.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다 합친 순위로 보면 친 플러스가 지금 16.8% 늘어나서 이게 많이 팔렸다. 그 다음에 모델 Y가 2위고 송 플러스가 지금 3위, 그 다음에 시굴이 4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에 이렇게 나와 있고 쭉 보면 이 순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친 이런 모델 순위에서는 비아디가 1등을 달리는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왔었나? 지금 제가 여기 있구나. 지금 보면은 9월 1일부터 8일까지 지금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친환경차 판매가 21만 4천 대로 지난달 대비 지난 같은 달,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날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11% 증가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8일 기간 동안 중국의 친환경차 소매 보급률은 55.15%였고 올해 들어 44.92%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점점 증가를 한다. 정말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일부터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고 망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중국에 대입하면 안 된다니까. 중국은 망하지 않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데 왜 지금 중국을 뭐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CPCA 지금 중국 자동차 협회에서 전기차 보급률을 봤는데
초기 성장은 2022년 11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올해 2월까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때도 침투율은 35%밖에 불과했다. 35%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비아디의 가격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후 DM5.0 기술이 등장했다. 이 플랫폼 기술. 그래서 친환경차 도입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아디도 이 흐름을 주도하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내연기관을 잡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 침투율이 빵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53%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렇게 잘 나간다.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침투율이 44.67% 이게 쭉 이 연도가 지날수록 점점 더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MW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6월에 7만 대, 그다음에 7월에 5만 7천 대로 감소했고 8월에는 3만 7천 대로 줄었습니다. 이는 BMW가 차량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7% 감소했고요. 테슬라, MBG, 그 다음에 아우디, 렉서스 등 경쟁사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최근 저는 중국에서 혼다와 제너럴모터스의 하락세에 집중했는데 BMW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전문가 여러분, 다음에 누가 하락할지 알아보면 중국 시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뉴스만 읽지 마시고요. 중국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BMW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벤츠도 줄어들었다. 테슬라는 늘어났죠. 테슬라는 이렇게 판매가 늘어났다. 아우디도 조금 줄어들었고 렉서스도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움직임을 한번 보셔라. 외국 브랜드들의 이런 움직임을 보셔라. 그래서 과잉 생산이 아닌 게 그리고 지금 자동차 시장이 중국 내 자동차 시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지금 중국 내 합작 기업, 특히나 외국 기업들의 이 생산량과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이게 과잉 생산이라고 하면 생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줄어드는 범위가 외국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중국 내 생산이 줄었다, 판매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중국이 그냥 망한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분석가인 팀 샤오는 전기차 지금 제조업체 경영진의 발언을 인용한 리서치 노트에서 비아디가 연간 판매 목표를 40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비아디가 이제는 400만 대 이상 판대요. 너무 잘 팔리니까 이제는 비아디가 판매량을 400만 대로 넓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원래는 지금 360만 대 정도 판다고 했었는데 하이브리드 쪽이 워낙 더 잘 되니까 이쪽으로 더 힘을 실어서 더 많이 판매를 해서 400만 대를 비아디가 높이겠다 이거를 상향을 했다. 목표를 상향을 했다. 연말까지 지금 목표를 상향을 했다. 진짜 비아디가 잘 팔리나 봅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새로운 가이던스에 따르면 2023년 440만 대 차량을 판매로 세계 6위를 차지한 포드 모터스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24년에 400만 대를 넘겨서 그렇게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은 마이클 던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전문가인 마이클 던도 비아디의 천문학적 수치는 나를 잠시 멈추게 하고 궁금해하게 만든다. 그래서 21년 40만 대 미만을 차량을 판매하던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3년 만에 400만 대까지 판매량을 늘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연간 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고요? 궁금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옥 같은 제조는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의 높은 수준의 수직 통합, 대폭 개선된 품질 등을 이해합니다. 그래도 그림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야, 이걸 믿지 못하겠다.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TP왕이라고 해서 이분이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는데요. 그들은 놀라운 리더십에 의해 운영됩니다. 비아디죠. 비아디는 공장을 짓고 생산을 정말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 협상이 21년과 2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3개월 이내 마무리되었고 공장을 짓는 데 1년이 걸렸고 완전히 가동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6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외국에서 26년에 완공되고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다고 하면은 야, 26년 비아디 주가는 얼마나 올라갈까? 정말 기대가 된다. 저 지금 비아디를 갖고 있는데 진짜 얼마나 올라갈까? 이 성장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의 초폭발적인 성장이 3년 만에 10배가 됐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판매량이 3년 만에 10배가 됐다. 21년에 40만 대 가량을 팔았던 전기차 회사, 자동차 회사가 22년에 뭐 180만 대, 그다음에 23년에 300만 대, 24년에 400만 대로 올랐다.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래서 혼다, 닛산보다 크고 포드보다 빠르게 오른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50만 대를 잃고 있다고 밝히는 반면 비아디는 연간 100만 대를 추가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다음에 브라질, 호주,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비아디가 독일의 차가운 어깨 으쓱을 만났습니다. 뭐 어깨 으쓱을 만났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을 이렇게 점유하려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독일에서 비아디 판매가 1월에서 7월까지 1432대였는데 8월에 218대였다. 그래서 지금 24년 전체 연도에 2600대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 23년 전체 연도가 4139대였다. 그래서 비아디는 26년까지 독일에서 12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더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들은 급여가 부족하고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아디가 뭐 이렇게 지금 판매 침체 이후 비아디는 새로운 독일에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지금 독일에서 많이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독일의 내수 업체인 뭐 헤이든인가 이걸 사서 또 여기에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비아디는 더 많이 팔리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호주 판매량을 가져왔어요. 호주 판매량을 가져왔는데 1등이 도요타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은 비아디의 8월 호주 자동차 브랜드 중 15위에 진입을 했다. 근데 21년 총 매출 전년 대비 151%가 증가했다. 아직도 MGN 테슬라에 뒤처졌다. 근데 더 많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됨에 따라 이 목록에 상위권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많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 브랜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 기아도 정말 많이 팔리고 있죠. 4위, 5위를 하고 있고 일본의 토요타가 1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드, 마츠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내연기관을 다 팔잖아요. 그런데 순수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파는 데는 테슬라랑 비아디밖에 없다. 근데 비아디가 151% 늘어나서 15위까지 올라왔다. 테슬라는 27%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아디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크다. 요즘 하이브리드가 또 대세가 되면서 여기 호주에서도 많이 팔릴 지금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팡청바오 시리즈 8 시리즈가 지금 나왔는데 플랫폼 2.0T 플랫폼을 공개를 했는데 야 이것도 대단합니다. 4.8초 만에 제로백을 간다 이렇게 가고 있고 550kW에 750마력을 내고 있다. 그리고 복합 동력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1200km까지 간다. 그리고 라이다와 카메라 내비게이션이 지원이 되고요. 치수는 이렇게 되고 한 달 정도 후에 출시된다. 쭉 보면은 뭐 다이소스 시스템을 탑재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속도나 주행 모드에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레이저와 카메라를 사용해서 도로 상태, 움푹 들어간 곳을 감지하여 스마트한 댐핑 조정을 위한 연속 능동 댐핑을 제공한다. 이렇게 쭉 보고 중요한 거는 하위에 ADS 3.0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이다. 이게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자동 픽업도 되고 자동 주차도 된다고 사람 없이 자동 주차도 되는 이 하위의 3.0 자율주행이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팡청바오에 들어간다. 비아디에 들어간다. 야 대단합니다. 이 비아디 차가 한국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저도 사볼 의향이 있다. 진짜 이 3.0 시리즈가 만약에 된 비아디 자동차가 한국에 나온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충격이 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야 2.0 기술이 뭐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백이 3.8초, 그 다음에 복합 연비가 한 1200에서 1300, 초강력 이런 550kW의 시스템 출력 뭐 이렇게 또 나와 있다. 높이 조절되고 강성 조절, 감쇄 조절, 뭐 여러 가지 사륜 구동도 되고 이렇게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무섭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핵심 전기차 기술을 국내 보유 요청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 자동차 제조업체에 첨단 전기 자동차 기술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권고하고 해외 공장으로 조립 키트를 수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 부품을 다 생산하고 해외에서는 녹다운 키트로 그냥 조립만 해라. 조립을 해서 팔아라.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부품들을 다 만들어서 해외로 가져가서 해외 그 공장에서는 거기서 다 만들지 말고 그냥 조립만 해서 완전 조립형 CKD 그다음에 SKD 반조립형 이런 모델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조립을 해서 완성품은 뭐
거기 유럽에서 만든 것처럼 해서 그렇게 팔아라. 그렇게 팔아서 터키에도 그렇게 하고 유럽에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국가들은 자기 내에서 이렇게 제조업체를 살려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부품업체를 쓰길 바라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중국은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고요. 네타는 멕시코에서 여러 거래를 체결해서 4분기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네타 자동차는 멕시코 최대 금융기관인 BBVA 여기랑 멕시코 그다음에 EV협회 여기 그리고 현지 딜러들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잘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갈 것 같고요. CATL 얘기를 어제 해드렸죠. 장시성 리튬 중단으로 리튬 생산업체의 주가가 급등했다. CATL이 지금 이렇게 리튬 생산을 좀 줄인다고 하니까 결국에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 강봉 리튬이나 텐치 리튬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게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잘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가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비아디에서 오토바이 출시 계획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너무 빨리 설레발을 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비아디가 오토바이 계획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회사인 비아디의 자회사인 비아디 일렉트로닉스가 OEM 고객을 위해 만든 디자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만들 계획은 없고 그냥 잘못 이렇게 보도가 됐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별로 뭐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굳이 오토바이 생산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기 자동차나 이런 거 전기 이륜차 만든다고 하면은 아마도 비아디 배터리가 이제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 그룹 회장 왕찬푸는 중국의 소프라노이자 국가 인류 여배우인 탄징에게 20만 번째 덴자 D9을 전달했다 이렇게 전달해서 이런 사진도 찍었다. 그래서 뭐 이런 홍보 수단이죠. 그 다음에 비아디는 15일 정저 후에 중국 최초의 친환경차 과학박물관을 개관합니다. 그래서 D-스페이스 로도 불리는 이 행사에서는 자동차 문화, 디자인, 기술, 경험, 활동 및 판매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래서 비아디 브랜드를 계속 구축하면서 이와 유사한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비아디를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가 지금 브라질에서 유난 프로를 지금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난 프로가 출시돼서 비아디의 이런 판매 SUV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디자인도 뭐 꽤나 괜찮습니다. 가격이 좀 싸거든요. 지금 13,000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이 채 안 되죠. 13,000달러면 2천만 원 안 되지 않나? 근데 이렇게 싸게 나왔나? 그래서 정말 무섭다. 이렇게 싼 가격인데도 이 정도 수준의 2천만 원대, 2천만 원도 안 되는 전기차가 나온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제는 지금 남미나 개발도상국은 거의 다 비아디가 먹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엔 지금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지금 샤오펑 이거 G6가 유로 엔캡 유럽에서 지금 5성 등급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거나 지금 다음 영상을 이렇게 샤오펑 이런 시리즈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 거 여러분 꾸준히 지금 중국 전기차는 잘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잘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이 기술력을 이제는 우리나라든 아니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이 기술력을 따라갈 이런 나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감사합니다.